go! 달순의 라이브! 네, 8월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세리아, 분데스리가, 라리가 이런 게 이제 끝났기 때문에 8월이면은 조금 이제 축구가 휴직인가 원래 이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적 시장 열려야 되는데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이런 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축구 팬들은 정말 잠 못 이룰 그런 이제 달이 또 시작됐는데요. 오늘 이제 좀 미뤄졌던 거 그냥 8월에 이렇게 한 번에 확 모아가지고 경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 챔피언스리그 16강 그 못 치렀던 거 있죠? 2차전 경기들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번 열리니까 그 경기들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씩 프리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기, 요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16강 챔피언스리그 2차전 4경기가 열리는데요. 맨체스터 시티와 그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열리고요. 유벤투스와 리옹, 바이에른 뮌헨과 첼시, 바르셀로나와 나폴리. 재미난 경기 역시 많이 열립니다. 챔피언스리그가 축구 컨텐츠로만 놓고 보면 정말 최고인데 시간이 이거 주말에 열리는데도 아주 달콤한 시간에 열리더라고요. 새벽 4시에 모든 경기가 일제히 토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미 4팀은 8강에 진출해 있죠. 그 라이프치히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다음에 아탈란타하고 파리는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6강 2차전 4경기를 프리뷰를 이제 해드릴 텐데 먼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경기 아니냐, 이 경기 바로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 프리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의 승자는 참고로 유벤투스와 리옹의 승자와 8강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경기까지는 맨체스터, 그러니까 왜냐면 2차전이니까 홈 원정에서 맨체스터 열리게 되는데 8강전 들어가잖아요. 8강전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경기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2차전이니까 1차전 결과 한번 볼까요? 현지 시간으로 2월 26일 레알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그런 경기였는데 누가 이겼나요? 와, 원정 갔던 맨체스터 시티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가 그 케빈 데브라이너가 굉장히 잘했던 경기인데 일단 1차전을 이긴 데다가 원정 갔던 맨시티가 이겼기 때문에 일단 1차전의 결과만 놓고 보면 맨시티가 살짝 유리해 보이는 게 좀 사실입니다. 자, 자국 리그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맨체스터 시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로 시즌을 좀 마무리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전에 2시즌 연속 챔피언이었는데 이번에 그 리버풀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리버풀에게 밀려서 2위를 좀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3년 만에 라리가 정상을 탈환을 했습니다. 특히 이 레알 마드리드는 그 뒷심이라고 할까요? 라리가 재개한 다음에 10연승 포함을 해가지고 11경기에서 10승 1무 한 번도 지지 않는 그야말로 좀 폭발적인 이 후반기를 좀 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챔피언스리그만 한번 놓고 볼까요? 역대 챔피언스리그 두 팀 어땠나? 사실 레알 마드리드는 그냥 챔스 DNA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이 바로 레알 마드리드고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3년 연속 우승한 팀이기도 합니다. 레알이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총 횟수는 13번이고요. 반면에 맨체스터 시티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렇게 힘을 좀 많이 못 냈어요. 결승에도 올라간 적이 일단 없습니다. 맨시티의 챔피언스리그 최고 성적은 2015-16 시즌 때 4강에 올라간 것이 맨시티의 이제 역대 최고 성적인데 그때 그 4강 올라갔을 때 싸웠던 팀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이번에 맞붙게 되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그때 굉장히 팽팽하긴 했어요. 그 1, 2차전 해가지고 합계가 0대1이었으니까 한 골 차로 이렇게 맨시티가 좀 아깝게 떨어졌던 그때 페르난지뉴가 자책을 기록하는 바람에 이제 좀 무너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팀 간의 이제 맞대결만 한번 또 살펴볼까요? 맞대결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5번 싸워가지고 2승 2무 1패니까 조금은 좀 유리한 건 사실인데 그 1패, 그러니까 맨시티 입장으로 보자면 그 1승은 바로 지난 아까 2월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이 맨시티가 레알 상대로 잘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기록만 한번 따져볼까요? 또 이렇게 올 시즌 두 팀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지금까지 이 두 팀을 좀 비교해보면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맨시티가 조금 더 기록적으로 좋은 게 좀 사실입니다. 맨시티는 경기 평균 득점이 2.57골이고요. 평균 실점이 0.71골입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평균 득점이 2.14골이고 평균 실점이 1.43이니까 골도 맨시티가 좀 더 많이 넣고 실점은 좀 적게 한 이렇게 이제 하였는데 조별리그 때도 맨시티 같은 경우는 아탈란타, 샤흐타르, 디나모 자그레브와 한조화돼서 1위로 이제 16강에 올라왔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파리, 브루어, 갈라타사라이와 함께 조 2위로 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경기가 어떤 선수들이 어떻게 부닥칠까 이거 좀 한번 얘기해 봐야 되는데
일단 두 팀이 서로가 전력 손실이 좀 있습니다. 맨시티는 그 왼쪽 풀백 있잖아요. 맨디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 경기가 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약간 진첸코도 폼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왼쪽 풀백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고 최전방에 또 누구 못 나오죠? 아구에로. 아구에로도 원래 이 경기 맞춰서 어떻게 한번 좀 부상 복귀 해볼까 막 했는데 결과적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야기를 했죠. 요거 못 맞힐 것 같다. 요 경기 못 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왼쪽 풀백과 최전방에 지금 고민을 갖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비슷해요.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특히나 또 수비에 정말 핵심 최고의 선수 누굽니까? 아마 현존하는 최고의 센터백 중에 한 명 같은데 세리오 라모스가 지난번 1차전 때 퇴장당해가지고 이 경기를 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지금 챔피언스리그도 통산 100경기 이상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팀의 뭐 그야말로 지주인데 그건 있더라고요. 이제 뛰지 못하지만 라모스가 맨체스터는 동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뭐 팀을 좀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로서 뭐 경기는 못 뛰지만 아마 밖에서 힘을 좀 불어넣어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경기장에 못 나가는 건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좀 당연히 좀 손실이 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비 쪽에 또 마르셀로 같은 경우는 조금 몸이 그 내전근 쪽이 좀 안 좋아가지고 뭐 상황을 좀 지켜본다고요. 뛸까 말까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공격 쪽에 마리아노 디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으로 못 뛰는데 근데 뭐 마리아노 디아스는 뭐 그렇게 주전력은 아니니까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두 팀 다 핵심적인 전력 선수들이 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어쩌면 서로가 조금 긴장하거나 서로에게 어쩌면 노려볼 그런 포인트이기도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예상 선발 라인업 한번 볼게요. 맨체스터 시티 4-3-3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구에로가 못 나오는 자리에는 이제 제주스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양쪽에는 스털링은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오른쪽이 좀 고민될 것 같아요. 거기 마레즈가 뛰어야 되는지 필포든이 뛰어야 되는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일단 마레즈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조금 그래도 경험이 좀 더 우선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다음에 미드필더 쪽은 케빈 데 브라이너 뺄 수가 없죠. 김덕배 딱 축으로 해놓고 약간 아래쪽도 저는 이제 균도안을 선택할 텐데 한쪽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제 이번 시즌을 통해서 이제 굿바이 프리미어리그 하는 다비드 실바의 어떤 탁 넣어서 그 어떤 경험치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집중력을 좀 더 높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수비 쪽은 왼쪽에 이제 아까 맨디가 못 뛰기 때문에 거기 이제 주앙 칸셀로를 왼쪽으로 좀 돌려놓고 갔습니다. 진첸코도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쪽으로 약간 좀 폼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주앙 칸셀로 좀 세워놓고 센터백 쪽은 라포르트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이 좀 문제입니다. 여기도 좀 어떻게 할까? 이거 지금 과르디올라 감독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일단은 시즌 말미에는 누가 좋았어요? 그 19살 만 에릭 가르시아가 좋았는데 근데 이런 승부에서 그 챔피언스리그 딱 한 경기 뛰었거든요. 프리미어리그 막판은 상당히 좋았지만 만 19살 선수를 내보낼까? 아니면은 그냥 조금 불안해도 오타멘디 써야 될까? 아니면 페르난지뉴를 그냥 좀 내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에릭 가르시아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폼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오른쪽에 워커, 골키퍼는 이제 에데르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도 4-3-3으로 쓸 것 같은데요. 레알 마드리드 정말 너무나 잘하는 공격수죠. 벤제마 딱 놔둬놓고 그다음에 이제 아자르가 쓸 것 같습니다. 아자르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전 때는 못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레알 마드리드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부상자가 좀 있긴 했지만 1차전 때 아센시오나 아자르가 그때는 이제 부상 때는 못 뛰었는데 아자르가 폼을 좀 회복했다라고 하는 건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다시 희소식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니시우스가 좀 될 것 같고 허리 쪽에는 크로스, 그다음에 모드리치 이렇게 쓸 것 같고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는 카제미로가 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비 쪽은 맨디고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리오 라모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에데르 밀리탕이 좀 메우겠죠. 근데 에데르 밀리탕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 시즌 챔피언스 2경기인가? 이렇게 뛰었고 아마 통산으로 따지면 한 11경기 정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맨시티가 갖고 있는 에릭 가르시아와의 고민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중요한 경기에서 경험치 이런 게 걸릴 텐데 지금 어쩔 수 없죠. 라모스가 못 뛰니까. 그다음에 좀 그래서 옆에 있는 파트너가 중요하죠. 바란. 또 최고의 어떤 센터백 중에 한 명이니까 바란 중요하고 오른쪽에 이제 카르발 골키퍼는 쿠르투아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일단 두 팀이 예상 라인업은 이렇게 되는데 좀 몇 가지 관전 포인트, 전술적인 관전 포인트 그냥 짧게만 딱딱 짚어보면 첫 번째는 사이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양쪽이 뭐 아자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털링이라든지 이렇게 사이드 쪽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측면 쪽 싸움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말 이 허리 쪽이 그야말로 최고의 이 선수들 포진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아까 했던 맨시티 같은 경우는 케빈 더 브라이너 같은 이 김덕배 있고요. 그다음에 레알 마드리드도 보면 뭐 다 너무나 좋죠. 크로스라든지 모드리치라든지 그래서 이 허리 쪽에서 어떤 싸움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좀 벌어질 것 같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수비의 어떤 그런 불안함.
아까 했던 것처럼 핵심적인 선수들이 좀 빠져 있거나 뭐 이렇게 좀 불안, 뭐 부상 여파들이 있기 때문에 요 수비 좀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좀 될 것 같은데 네 번째는 저는 되게 그런 이제 요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1차전 원정에서 2대1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공격적으로 싸울까요? 원래대로? 아니면 약간 공수 밸런스, 수비 쪽으로 약간 밸런스를 내려서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조금 지키면서 경기를 할까요? 저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 판단 좀 할 거라고 봐요. 실제로 맨시티가 이번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를 좀 보면 약간 수비를 다른 때보다는 좀 더 강화하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과르디올라 감독이 확실히 이제 그동안 이제 맨시티가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종성을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실리적인 것 물론 그렇다고 완전 뭐 내려가서 두루 수비한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경기들보다는 조금 그런 선택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그냥 싸울 수도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겠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저는 좀 이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게 금요일에서 토요일 날 넘어가는 8월 8일 새벽 4시입니다. 이거 달순의 라이브에서도 저희가 중계해 드릴 텐데 아주 재미난 경기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승패 이제 안 하시나 봐요? 승패 저도 살아야죠.